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내용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왔고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국제 유가의 급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대형 기술주들의 이 강세가 상당히 뚜렷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이 나왔고 이걸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페드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 정확하게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했을 때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경로에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표에 달렸다라고 하며 경제가 2%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상이 필요할지를 이 지표가 말해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한 미셸 보우만 페드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적시에 2% 목표치로 낮추려면 연방기금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라고 계속 예상을 하지만 일단은 들어오는 데이터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FOMC의 결정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에 반응할 것이다라는 이런 스탠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인플레 3요소 하면은 에너지, 식품, 그리고 임금인데 임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완화가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채권 입찰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관망세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페드 관계자들의 발언에 반응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 국채 금리는 하락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바로미터죠. 했을 때 이제 이 국채 금리는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 4.57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채권에 들어오는 수급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또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2월 금리 동결의 전망은 90.2%고요. 내년 1월 달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현재 84.6%로 상당히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걱정할 이유 자체가 없겠죠. 자, 그리고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오랜만에 80달러 아래로 빠진 77.37달러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4.27%가 나오게 되었는데,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떠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수출 급락, 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여기에 유가가 반응을 하면서 원유 소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채권 강세, 달러 강세, 금 가격 하락했고 중국 쪽만 조금 더 코멘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제조업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급감하고 어느 정도 완화되고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가 한 번 더 빠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호재로 인정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중국 경제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중국이 채권 발행했고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까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유가 빠져서 좋아한다? 라는 것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전 세계 경기 불황, 이게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적당히 떨어지는지 유지가 되는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의 인민은행 부총재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 경제 펀더멘탈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며 지금 건설이 무너지면서 계속 중국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거잖아요. 부동산 낙관적이라고 하는 건데 안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이 지표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마냥 떨어진다라고 해서 좋아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정말 많이 빠지고 중국의 경제가 그리고 제조업이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출의 이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생활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나쁘게 생각을 하는지 좋아하는지 이거는 상관없이 의존도가 지금까지는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만약에 더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게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하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중국 조금 이들이 버텨주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대체제를 찾으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후속 뉴스들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부근에서 차근차근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유가 가격도 빠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안정과 함께 우리나라도 이 수출에 대한 안정세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유지가 베스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시가전 공식화 얘기 들려오면서 가자시티 포위 내부에서 작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정말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망자가 많아지면은 이게 또 주변 국가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좀 빨리 이것도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란 참전하는 순간 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유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천연가스가 문제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러시아도 시끄러운데 만약에 이란까지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1등, 2등이 러시아랑 이란이기 때문에 따져볼 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중국이랑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제 개별적인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최근에 오픈 AI가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도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능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이런 상황인데, 확실한 거는 이를 이용한 제품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꾸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삼성과 LG가 힘을 잡고, 손을 잡고, 이 중국의 업체들을 누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히 특허적인 부분으로 건들이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두 회사가 애플과 아이패드 OLED 이쪽으로 지금 협상을 거의 단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판매 대수는 스마트폰, 아이폰이 훨씬 더 많겠지만은 이 OLED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떻다? 영업이익률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OLED 관련 업체들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K ENS, 한수원 등 4개 업체가 그린 수소 산업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소 생태계에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조선 쪽에서 얘기하는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 수소 생태계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렇다라고 하면은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까지도 수소 사업의 성장률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왜 수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물론 수소를 생산해서 바로 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막 파이프라인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냥 쏴주면은 뭐 이동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겠죠. 하지만 모든 지역에 다 파이프라인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액화수로 그거를 계속해서 이동한다? 그럼 액화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기세? 그게 다 부담인 거잖아요. 고정 비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이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암모니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대략 한 70%대인가? 이게 수소로 바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20%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단가가 맞다 보니까는 이렇게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수소로 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관련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치솟은 해외 항공권, 호텔값, 여행비 13년 만에 최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건 여행 많이 간다 이겁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확실한 건 여기에 영향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실적을 잘 내보내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어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이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 쭉쭉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주세 깎아서 소주, 위스키 가격을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소주랑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 출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시 가격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깎여 들어가지 않겠지만은 주세가 깎이면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은 늘어났는데 소비자 부담 줄어들었으니까 판매량이 유지가 돼? 그러면은 매출 극대화 가능한 겁니다. 이런 뭐 하이트 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롯데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까지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 좋은 한 수가 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영상 다시 장 시작하기 전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가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 같이 보면서 이 어려운 시장 이겨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가격적인 안정이 좀 보여주고 있죠. 올라갔고 떨어졌고 그런 다음에 여기 현재 위치에서 횡보를 하려고 각을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걸 디테일로 잡아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현재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이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그린 비즈니스 워크 2023에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행사장에 이제 전시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상풍력이랑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차세대 모델도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해외 선두 업체들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커요. 그런데 이 해상풍력을 제외하고 수소라든가 원전, 그리고 가스를 좀 보게 된다면요. 가스 같은 경우에 좀 늦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애초에 5개인가 6개 기업만 상용화를 한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어서 괜찮고, 수소는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 선두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고 원전 역시 마찬가지라면 강점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원전은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수소 쪽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소하면 친환경이죠. 그리고 친환경인 만큼 아직까지는 이 발전 단가를 생각했을 때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비슷한 계열의 이 발전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태양광이랑 그리고 풍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3분기까지 미국에서 이 친환경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습니다. 이유는 금리 때문에.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는 굳이 비싼 돈에 이거 빌려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발전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 풍력 쪽에서 요즘에 다시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면 이제 금리 고점 찍었고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거는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4분기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이거 예시로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장비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태양광 업체들은 수요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매출이 올라올 가능성도 높겠죠. 수도 역시 비슷한 결이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이면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매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원래 좋았고 올해 4분기부터 앞으로 수주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그에 따라서 집중을 하는 게 좋지만 관심이 없었던 수소도 같이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이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하는 거 보면은 원전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소랑 이제 생태계를 연결시키려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보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나오는 내용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급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와, 좋다. 그저께, 어제, 오늘 외국인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으로 방향이 잡히는 종목인 만큼 기관이 들어오면 더더욱 좋지만 일단 마이너스 안 나온 게 어딨냐. 물론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현재 위치에서 가격이 횡보하는 데에는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수급이 증가한다면, 그리고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와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21선 지지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 있죠. 여기를 언제쯤 돌파하는지 이거 노려보시면 됩니다. 돌파하는 순간부터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걸 이제 참고해야 되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타고 올라가는 그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타고 올라가는 그림. 타고 올라가는 그림 계속 반복되죠. 21선을 중심으로 지지하고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방향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위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치고 가는 모습 노려보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저항 라인들도 체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61선 돌파하면 조금 더 끌고 가서 481선까지 보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81선까지 수월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항상 추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빠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올라간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만끽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봤는데 이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원래 좋았지만은 수소를 다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조용한 수소에서 갑자기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게 또 주가에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외국인 좋다. 가격 방어 괜찮다. 여기에 이제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기관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부터 상승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지 라인은 21선 그리고 올라갔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저항선은 61선 그 다음은 241선이 아닌 481선을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핵심은 딱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 아래부터 고생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만족이 아니라 조금 더 같이 끌고 가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고요. 오늘부터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